자, 오늘 비도 오는데 힘들게 오셨죠? 예. 물론 뭐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동영상으로 들으시려면 아무래도 내일 정도 들으시겠죠. 예, 무조건 하루라도 일찍 듣는 게 유리합니다. 모든 것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봐야 될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누가 더 먼저 시작하느냐, 누가 더 한 번이라도 더 읽느냐에 따라서 제 시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행정쟁송법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문제도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이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냈기 때문에 못 맞춘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서 못 맞춘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걸 잊어버린 거죠.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걸 기억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걸 하다 보니까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너무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장 나와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그래서 기본 강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연기 때 할 건데요. 기본 강의의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본 강의 중에 기본 강의다. 네, 저는 뭐 소개는 뭐 제가 저희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강의는 쟁송법 강의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 개인 카카오톡 전화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강의 기획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질문은 뭐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질문을.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그만큼 궁금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네? 이러면은 저 질문 많이 했던 사람. 두 번째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질문이 많이 하거나 앞자리에 앉거나 그런 분들이 시험에 빨리 합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는 이제 과목 소개인데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험이 행정법이 아닙니다. 행정쟁송법이에요. 쟁송법.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법을 합친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안에 이제 합친 부분이 나오고, 근데 그러면 심판법이 나오고 소송법이 나오고, 근데 한 부분이 더 있어요. 그 부분이 오늘 하시게 되는 행정법 총론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행정법 총론. 그러니까 행정법 총론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행정법 책을 이렇게 꺼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법 총론, 행정구제법, 행정법 강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행정법 총론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그거를 30페이지로 줄인 겁니다. 아시겠죠? 30페이지로 줄여서 오늘 이 30페이지를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내가 이거를 다 들어서 이해를 해야지. 어렵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강좌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들으시면 이 강좌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기 기본 강의를 들으시러 가시면 처음에 소송법부터 하겠죠. 그럼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들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좀 모르는 개념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 연착륙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드럽게 착륙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그 다음에 연기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완전 달라요. 배운 게 이렇게 많은 양을 배웠구나. 그래서 꼭 2번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번 들으시고 연기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연말 전에 끝나거든요. 연기가. 그래서 연말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보통 이거를 우리 수험생들은 방학이라고 합니다. 연기 끝나고 일기 가기 전에 한 2, 3주 돼요. 그때 한 번 더 듣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좀 떨어졌다. 중간에 만약에 들으시다가 감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으시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심심하실 때 들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파트 중에 제일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인데 처음이시니까 아마 생소한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행정소송법이라는 법입니다. 행정소송법. 우리 시험 과목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죠. 그러면 중요도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도는 소송법이 70%, 심판법이 30%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해는 심판법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70, 30인데 그럼 행정부 총론은 왜 배웁니까? 자, 그거의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소송이나 심판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시험에서는 심판법하고 소송법 안에서 시험을 내야 되는데 원래 이상하게 다른 법에서도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용 법전 사셨잖아요. 제 수업 들으시려면 법전 사셔야 됩니다. 시험장용. 그래야 노동법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장용 법전에 보면 행정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가. 그러면 행정편에서 내야 되는데 원래 문제는 행정편이 아니라 노동편에 있는 거에서 행정편과 관련된 것도 냈어요. 그럼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행정편만 열심히 하시면 그건 저절로 하시게 돼요. 아시겠죠?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러면 원래 어려웠으니까 내년에 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고요. 원래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정상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그러면 출제 경향이 뭔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출제 경향은 없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 수업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출제 경향은 없다. 출제 경향은 그때 교수님들 세 분이 만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경향은 없지만 딱 하나는 확실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문제는 100% 길어진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100이면은 최소 150 이상 문제 길이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150을 뛰어넘어서 180 정도 길이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항수가 많아진다.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제가. 출제 경향을. 문항수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 산문까지 못 쓰고 중간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하고 마지막에 한 가지 뭐냐면 산문 쓰기 전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산문 쓰기 전에 15분 내지 20분을 남기고 무조건 2문에서 중간에 점 찍어 했다 하고 점 찍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야 산문을 쓸 수 있다고요. 무조건 마지막 문제에 15분에서 20분을 남겨야 돼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그렇게 했겠죠.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산문이 제일 쉽게 나왔어요. 산문이 제일 쉽게 나왔고 1문, 2문이 어렵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문이 제일 쉽게 나와도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산문 쓰다가 중간에 맞췄겠죠. 그분들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들으신 분은 그래도 산문을 좀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러면은 진짜 1문, 2문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